자, 이 시간에는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쇄신을 하면서 이제 당명도 바꾼다고 하고 색깔도 바꿀 거 아니에요. 우리 색깔 추천부터 한번 받아봐요. 우리가 좀 살려주자고. 핫핑크죠. 색깔은 핫핑크죠. 왜요? 핫핑크 사나이의 색깔. 내가 그 무슨 프로그램에서요. 유재석이 빨간 양복 입고 나오는 거 보면은 기야망했던데. 그 핫핑크 중에서도 이 조명 아래 가면은 빛나는 야광 핫핑크 있습니다. 그걸로 추천합니다. 굉장히 환경 파괴적인 좋은 색깔입니다. 굉장히 세신된 색깔이네요. 예. 빨간색에서. 전에 김한길 때 말이에요.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바뀌면서 빨간색을 가져가니까 민주당이 낼름 파란색을 가져왔잖아. 그때 처음에 약간 거부감이 있었던 게 그쪽 계열의 당들이 다 파란색을 썼어요. 민정당도 그랬고 신한국당, 한나라당, 민자당 그리고 새누리당 전까지 다 파란색을 써서 그 파란색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노란색,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쪽에서는 뭐 녹색도 있고 요즘에 또 색깔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주황색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계열들이 썼는데 파란색이 가져오고 나서 보니까 이걸 그냥 파란색 요거는 좀 별론데 손혜원 의원 등의 손을 거치면서 뭔가 좀 세련된 느낌으로 단순하게 파란색만 그렇죠.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옛날에 그냥 파란색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계열로 뭔가 세련되게 만들어주니까 거부감이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파란색이 좋아진 거예요. 아, 그거 진짜 손혜원 의원의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이 방송은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때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파란색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파란색 쓰는 것 자체가 진짜 싫었다고. 가도 그 사람들이 써왔던 색깔이라. 그래서 우리가 파란색을 돌려준 기념으로 추천 한번 해보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색깔을 쓸 거지? 무지개 색깔로 한번 보면은 빨간색은 일단 바꾸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나쁜 이미지로 악인화되니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빨간색이 돼버리더만 좋은 의미가 아니고 빨, 주황은 지금 민중당, 노, 정의당, 초, 민주평화당하고 녹색당. 초록은 이제 국민의당의 색깔이었고 파 쓰고 있고 남, 네이비 다음에 보라색. 이게 보라색이 예전에 그 통진당. 진보 통진당에서 그 네이비는 파란색 계열에 가깝잖아요. 예. 네, 구분이 안 돼서 싫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핫핑크? 예, 핫핑크가 최선입니다. 저도 나름 고민을 해봤어요. 색깔이 다 나올 게 나왔는데 얘네를 뭘 쓰라고 하지? 그래서 생각해봤던 게 팥죽색. 뭔가 빨강보다 깊이 있게. 그게 그거죠. 넥센 히어로즈 색깔. 아, 예. 팥죽색. 표현 자체가 웃기네요.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기긴 예, 했네요, 보니까. 아니, 세상에 자유한국당의 색깔을 걱정해주고 있어, 지금. 또 하나 생각하는 게 회색. 뭔가 회색 분자 같이 쓰지 않고 있잖아요. 그레이? 네. 당분간 검정색으로 유지해도 좋겠네요.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새로 태어나겠다는 의미로. 실제로 어떤 보도에 보니까 흰색도 가능하다고. 쇄신의 상징으로. 그런 빨래를 너무 자주 해야 될걸요? 참, 네. 아니, 이번 지방선거 때 다수의 후보들이 흰색을 썼잖아요. 참. 예. 어쨌건 이분들이 드디어 비대위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비대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는 일단 옥상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비대위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안상수 인천시장 출신 그 보훈상수 아니에요. 꼭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김갑수 하니까 김갑수 작가가 쓴 글을 다 못 와서 악플을 다시는데 김갑수가 유명한 김갑수가 3명 있죠. 배우 김갑수가 있고 시인 김갑수가 있고 방송하시는 작가 김갑수가 있고 둘 다 직업이 공교롭게도 작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안상수도 그 안상수가 아닙니다. 이번에 창원시장 나갔다가 떨어진 그 무소속 그 보훈상수가 아니고 인천 말아먹었다고 유명하신 이분이 비대위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이게 진짜 이해를 안 돼. 비대위를 준비해야 되는 위원회가 또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비대위를 준비하는 위원회에 또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비대위 준비위를 구성하는 구성위원회를 만들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를 미치겠다. 근데 재밌는 게요. 여기에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준비위원장의 안상수, 다음에 이제 위원, 준비위원인 거죠. 이것도 웃긴다니까. 비대위도 아니고 준비위인데 위원이 또 있어요. 박덕흠, 다음에 김성원,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고요. 배현진, 진짜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 다음에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허남진 교수, 장영수 교수, 장호준 지방선거 낙선자 청년대표. 참
어처구니합니다. 안상수 씨의 면면도 그렇고 물론 이게 비대위가 아니고 비대위의 준비위원회이기 때문에 막 준 감이 아니, 없지 않아 그런 있죠. 것도 웃긴 게 배현진이 여기 왜 들어가죠? 그러니까 막 줬다는 거죠. 배현진 때문에 하향 평준화된 느낌이 있어요. 아니 왜 필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혁신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지지에 대한 진정한 반성에 있거든요. 배현진이 MBC에서 그런 건 자유한국당의 사실은 간접적인 책임이에요. 언론 장악에 있어서 그 언론 장악을 했던 행위에 대한 반성이 있다면 배현진을 이런 자리에 앉힐 수도 없고 배현진을 송파울에 공천하는 행위 자체가 반국민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으니까 또 이런 자리에 배현진이 썩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현진이라는 그 개인 당사자의 판단 능력도 정말 끝장이구나 싶은 거예요. 이번에 낙선했으면 조용히 좀 다른 살 길을 찾아봐야죠.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사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이 정도로 괴멸하다시피 한 경우는 보기 힘든데 이 상황에서도 아직 자유한국당의 발목을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과연 자신한테 배현진이 뭐 지금 50대 중반에 은퇴를 눈에 앞두는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살 길이 구말린데 지금이라도 뭔가 좀 바른 길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꼭 난파선에 끝까지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 뭐 우리 방송에 출연해서도 좋고 팟캐스트로 전향해가지고 어디 한번 살 길을 찾아봐요. 우리 패널로 한번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배현진 씨 정도면. 지금 야수님이 은근히 야심을 드러내는데 예. 패널로 저 자리에 앉혀드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잘해줄 수 있어요. 배현진 씨 응모하세요. 퀘스천코리아@gmail.com. 근데 이게 이렇다고 봐요. 실제로 현재 돌아갈 방송의 공간이 없어요. 원래 해왔던 직업. 누가 배현진을 갖다 씁니까? TV조선에서도 좀 쓰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TV조선 같은 게 가능하겠지만 그런데 배현진 자체가 정치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MBC에서 그런 행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어떤 놀라운 중독성을 난 보는 것 같은데 이미 특정 정당의 당협 위원장인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처럼 보이고 다음 총선 때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것처럼 보이는데 놀라운 건 정치인들 멘탈 진짜 죽이더라. 김호준의 블랙하우스에 바른미래당의 이준석하고 박종진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진짜로 물어보니까 놀라운 답을 하더라고. 자기들은 당선될 줄 알았대요. 심지어 박종진은 자기가 당선되면 누구를 비서로 데리고 들어가지 하는 그 인선까지 했다는 거야. 이준석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기하지? 아니,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는 출마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준석 씨가 어떤 방송에 나와가지고 다음에는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을 보고 찍은 사람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는 인간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나를 찍으면 내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놀랍더라고. 그 자신감, 그 분석 능력. 그러니까. 행복하겠다 싶더라고. 저렇게 살면 행복할 텐데. 맞아요. 사람한테는 현실은 막 괴롭고 힘들지만 미래에 굉장히 무지갯빛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 힘으로 사는 거야. 이준석과 배현진과 박정진은 부류가 같은 거예요. 일단 자기를 객관화시키지를 못해. 이준석 자체는 노원병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일종의 토백이 이런 개념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그것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준석이 보수 정치인 중에는 그래도 조금 스마트해 보이는 구석이 있습니다. 예, 예. 홍준표 같은 찌끄리하고는 약간 좀 느낌이 다르긴 해, 결이. 그렇긴 하지만 거기까지가 나는 한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차라리 지지율이 한 5% 미만으로 나와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 정치가 실물도 날 법한데 이게 이준석이나 배현진이 지지율이 너무 어중간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그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자신의 정치적 경력이라고 착각할 정도의 수치가 나온. 근데 예.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보면 거기에 당선됐던 사람들이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 최재성 민주당 전 사무총장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죠. 이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이 지지율의 확장세를 높여가지고 당선되려고 막 노력을 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분을 가만히 있냐고. 어느 쪽으로 더 늘어날지는 모르는 거지만 유리한 건 당선되신 분들이 훨씬 유리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관점인 거지. 그게 정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야, 정치인들은 참 신기하다. 그런 식으로 약간 모자란 게 정치를 떠받치는 원동력인가 보다. 물론 뭐 비대위도 아니고 비대위 준비위원회에 배현진이 들어가는 것도 웃긴데 비대위 준비위원회에 배현진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배현진이 그동안 정치에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이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고민한 게 고민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뭐가 있다고 이런 조직에 중요한 인물로 들어가는지 그냥 그림 그리기 같아요. 근데 알 것 그냥. 같긴 해요. 이건 농반 진반인데 비대위 준비위가 한 1년 동안 활동을 해서 1년 후에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네. 얼굴 마담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기한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 자기들 나름대로 로드맵을 있겠지만 비대위 준비위가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대변인 기억의 사람이 필요해. 근데 대변인 기억의 사람이 언론인일 필요는 사실 없어. 핵심을 꿰뚫고 사람들과의 어떤 결이 비슷하고 흐름을 잘 보고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마 언론인, 그러니까 대변인 격의 용도로 쓰려고 그 자리에다가 꺼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그거 모양새도 웃기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사리판이라는 게 친박 비박 다 떠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다 나가 하는 그나마 조금 자유한국당에 지키려고 하는 게 좀 그래도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비상행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무슨 뭐 민주행동 뭐 이런 거? 이 사람도 비상행동이라고 지금 전현직 당협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당 재검 비상행동. 이 사람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요 포스트에 있었던 인물들을 정계 은퇴를 촉구하는 이런 게 있어요. 비상행동 대변인을 맡은 구본철 전 의원, 이 사람은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삭발을 했죠. 아, 네. 예, 삭발하는데 안 들여보내줘가지고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국당 정풍 대상자 1차 명단을 발표했는데 16명을 발표하고 그중에서 6명한테는 정계 은퇴하라고 했는데 명단 한번 봅시다. 일단 정풍 1차 명단. 홍준표, 김성태, 김무성, 이주영, 최경환, 홍문종, 안상수, 정진석, 윤상현, 홍문표, 권성동, 김용태, 김재원, 이종구, 장재원, 곽상도입니다. 야, 이분들 보면 면면이 화려하다 진짜. 아, 비상행동은 괜찮은 곳이네요. 오,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6명은 정계 은퇴를 하라고 했어. 누구누구입니까? 김무성, 최경환, 홍문종, 안상수, 홍문표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김무성, 최경환, 홍문종, 안상수, 홍문표. 그러니까 6명 중에 3명이 홍씨예요. 참네. 그리고 이제 여기 6명이 포함 안 된 사람 중에 불출마하고 당협위원장 사퇴해라 한 또 명단이 있어요. 8명인데요. 김성태, 이주영, 정진석, 윤상현, 김용태, 이종구, 장재원, 곽상도입니다. 그리고 탈당하고 출당을 촉구한 2사람이 있어요. 권성동, 김재원입니다. 정말 디테일하다. 근데 여기 이제 기준이 보니까 홍준표 대표 체제의 당권농단에 공동 책임 있는 인사. 당권농단이란 말 나왔어요. 그럴 것도 이 홍준표의 당권농단의 상징 희생자는 누구게? 유여해. 다음에 대통령 탄핵 사태 전후로 보수 분열에 주도적 책임 있는 인사. 이거는 뭐겠습니까? 바른정당으로 나갔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박 권력에 기대한 당내 전횡으로 민심 위반에 책임이 있는 인사. 대표적으로는 이제 최경환이나 홍문종 이런 사람들이겠죠. 다음에 박근혜 정부 실패에 공동 책임 있는 인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경환, 홍문종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번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정풍 대상자 1차 명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한 거고, 이제 조만간 곧 2차 명단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실행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압력, 실제 그 행동하도록 만드는 압력의 그 힘이 크지 않잖아요. 이런 활동들 자체가. 너무 맞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실제 세력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아닐 수 있는데 그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충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면면이라는 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유한국당 부류에서 뭔가 좀 목에 좀 힘 좀 줬던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16명이 다 물갈이가 된다면 자유한국당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갈이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비상행동이 꾸린 사람들의 주장이 뭐 좋은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일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은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선거 패배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름 바꿀게요. 옷 갈아입을게요. 이런 짓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여론이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표현들, 레토릭들이 일관된 정치 철학이나 우리의 신념을 담아낸 표현들이었는지, 안 그러면 그냥 관성적으로, 관습적으로 옛날에 선배들한테 배워왔던 그 말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낸 건지를 먼저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뭐 정치 철학, 신념, 가치, 뭐 정치 이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당내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그 과정을 토론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당 내부적으로.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쭉정이들을 골라내야죠. 이런 식으로 그동안의 기득권, 너 기득권이지, 너 나가. 너 나이 많으니까 나가. 너 그동안 많이 처먹었으니까 나가. 이런 식으로 다 나가고 그러면은 그동안 선배들한테 보고 배운 인간들이 남아가지고 정치를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자유한국당은 정말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거 맞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선출을 했는데 이현주가 다행히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방송에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극화되어 있다고. 극우, 극좌 이런 게 극화된 거거든요. 이미지가 극화되어 있어요. 하는 짓도 그렇고. 근데 김관영 의원이 뽑힌 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이현주로 대표가 돼버리면은 쟤네 정신 못 차렸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지금도 왜 배현진이 비대위 준비위 위원이 되는 거 그거랑 좀 비슷한 거거든요. 아직 일단 그런 거다고 보고 그 와중에 홍준표가 지금 김종필 씨 조문 갔다가 또 기자들 만났어요. 참 이 사람은 정말 그 타고난 천성의 양아치. 아니면 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양아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말의 품위가 전혀 없어. 보통 이 정도 데모 있잖아요. 내가 당대표 물러나고 책임을 지고 물러났잖아. 그러면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러면서 뭐 안철수가 더 나아. 안철수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급이 있어. 가장 찌질한 캐릭터는 홍준표고요. 그런 말 자체도 아예 안 하고 있는 안철수는 약간 좀 모자란 캐릭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우열을 가리긴 좀 힘든데 친박들이 내가 나가면 당 지지율이 오른다고 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었나 보지? 당 지지율이 오르는 거 한번 봅시다. 이러고 있어. 뒤끝 막 장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이 당이 지지율이 오르지 않기를 바라게 되잖아요. 사실 내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bingo. 그리고 내 탓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홍준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분열의 씨앗이었던 2008년 당시 한나라당 경선의 시작. 이명박과 박근혜의 친이계 친박계 시작이 지금까지 온 뒤끝이에요. 그래서 친이로 한번 싹 물갈이하고 나서 친박 학살하면 밖에 뛰쳐나가가지고 친박연대 만들고 다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 국회의원 공천 때 싹 친박으로 물갈이하고 친이 학살하고. 예. 그래서 맡겨놨더니 친박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번에 언제 말아먹은 거야. 박근혜가 정권을 말아먹고 친박 애들이 거기서 빌붙었고 말아먹고. 그러니까 그 줄기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김성태 너 일로 와봐. 김진태의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내 목 친다고 했어? 친박이 어째? 여러분! 친박 여러분! 친이, 반박이, 비박이 우리들 목 친대요. 뭉쳐! 쟤들끼리. 홍준표는 어차피 계보가 없는 측면에 가고 있고 친박보다는 친박들이 나설 수가 없으니까 홍준표를 꼬아서 사사건건 뭐 간섭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안 따라줘. 전 모질이가 당대표하고 그 대권 후보하고 있으니까 안 따라줘. 불만이 막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홍준표 입장에서 그렇다고. 그렇다 보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저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친박들 대선 지거나 지방선거 진 게 다 홍준표 때문이야. 저것만 나가면은 우리 당 지지율 오르는데 그런 얘기 누가 들었나 보지? 그래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꼭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어떤 논란이 끝나려면 누군가 그거를 완고하게 막아주고 참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공격해도. 그래서 그게 확전이 되면 안 되는데 자기 억울함을 계속 변명, 변호, 쉴드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는 그게 확전이 되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니들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잘 되길 바라는 비상행동 이 사람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이런 불의의 정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이들 중에는 그나마 그게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아예 이름도 모르는 이현주처럼 홍준표처럼 이미지화 되어 있지 않은 정말 새로운 인물이 당대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 방송에서. 북한하면 김일성을 떠올리지만 김정은이 나서는 순간에 그 이미지가 많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인지도가 없는 사람이라도 뭔가 과거가 구리지 않은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그 당을 추스려 가는 게 좋은데 그게 되겠냐고요. 이 사람들한테 이게 권력인데 공천을 하는 것도 권력이고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있어요. 파란색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파란색 쓰는 것 자체가 진짜 싫었다고. 가도 그 사람들이 써왔던 색깔이라. 그래서 우리가 파란색을 돌려준 기념으로 추천 한번 해보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색깔을 쓸 건지 무지개 색깔로 한번 보면은 빨간색은 일단 바꾸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나쁜 이미지로 악인화되니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빨간색이 돼버리더만 좋은 의미가 아니고 빨, 주황은 지금 민중당, 노, 정의당, 초, 민주평화당하고 녹색당. 초록은 이제 국민의당의 색깔이었고 파 쓰고 있고 남, 네이비 다음에 보라색
이게 보라색이 예전에 그 통진당. 진보 통진당에서 예. 그 네이비는 파란색 계열에 가깝잖아요. 예. 네, 구분이 안 돼서 싫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핫핑크? 예, 핫핑크가 최선입니다. 저도 나름 고민을 해봤어요. 색깔이 다 나올 게 나왔는데 얘네를 뭘 쓰라고 하지? 그래서 생각해봤던 게 팥죽색. 뭔가 빨강보다 깊이 있게. 그게 그거죠. 넥센 히어로즈 색깔. 아, 예. 팥죽색. 표현 자체가 웃기네요.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기긴 예, 했네요, 보니까. 아니, 세상에 자유한국당의 색깔을 걱정해주고 있어, 지금. 또 하나 생각하는 게 회색. 뭔가 회색 분자 같이 쓰지 않고 있잖아요. 그레이? 네. 당분간 검정색으로 유지해도 좋겠네요.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새로 태어나겠다는 의미로. 실제로 어떤 보도에 보니까 흰색도 가능하다고. 쇄신의 상징으로. 그런 빨래를 너무 자주 해야 될걸요? 참, 네. 아니, 이번 지방선거 때 다수의 후보들이 저 자리에 앉혀드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잘해줄 수 있어요. 배현진 씨 응모하세요. 퀘스천 코리아 gmail.com. 근데 이게 이렇다고 봐요. 실제로 현재 돌아갈 방송의 공간이 없어요. 원래 해왔던 직업. 누가 배현진을 갖다 씁니까? TV조선에서도 좀 쓰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TV조선 같은 게 가능하겠지만 그런데 배현진 자체가 정치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MBC에서 그런 행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어떤 놀라운 중독성을 나는 보는 것 같은데 이미 특정 정당의 당협위원장인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처럼 보이고 다음 총선 때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것처럼 보이는데 놀라운 건 정치인들 멘탈 진짜 죽이더라. 김호준의 블랙하우스에 바른미래당의 이준석하고 박종진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진짜로 물어보니까 놀라운 답을 하더라고. 자기들은 당선될 줄 알았대요. 심지어 박종진은 자기가 당선되면 누구를 비서로 데리고 들어가지 하는 그 인선까지 했다는 거야. 이준석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기하지? 아니,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는 출마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준석 씨가 어떤 방송에 나와가지고 다음에는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을 보고 찍은 사람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는 인간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나를 찍으면 내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놀랍더라고. 그 자신감, 그 분석 능력. 그러니까. 행복하겠다 싶더라고. 저렇게 살면 행복할 텐데. 맞아요, 저우리가. 안상수 씨의 면면도 그렇고 물론 이게 비대위가 아니고 비대위의 준비위원회이기 때문에 막준 감이 아니, 없지 않아 그런 있죠. 것도 근데 배현진 여기 왜 들어가죠? 그러니까 막 줬다는 거죠. 배현진 때문에 하향 평준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 왜 필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혁신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짓에 대한 진정한 반성에 있거든요. 배현진이 MBC에서 그런 건 자유한국당의 사실은 간접적인 책임이에요. 언론 장악에 있어서 그 언론 장악을 했던 행위에 대한 반성이 있다면 배현진을 이런 자리에 앉힐 수도 없고 배현진을 송파울에 공천하는 행위 자체가 반국민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으니까 또 이런 자리에 배현진이 썩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현진이라는 그 개인 당사자의 판단 능력도 정말 끝장이구나 싶은 거예요. 이번에 낙선했으면 조용히 좀 다른 살 길을 찾아봐야죠.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사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이 정도로 괴멸하다시피 한 경우는 보기 힘든데 이 상황에서도 아직 자유한국당의 발목을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과연 자신한테 배현진이 뭐 지금 50대 중반에 은퇴를 눈에 앞두는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살 길이 구말린데 지금이라도 뭔가 좀 바른 길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꼭 난파선에 끝까지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 뭐 우리 방송에 출연해서도 좋고 팟캐스트로 전향해가지고 어디 한번 살 길을 찾아봐요. 우리 패널로 한번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배현진 씨 정도면. 지금 야수님이 은근히 야심을 드러내는데 예. 패널로 자, 이 시간에는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쇄신을 하면서 이제 당명도 바꾼다고 하고 색깔도 바꿀 거 아니에요. 우리 색깔 추천부터 한번 받아봐요. 우리가 좀 살려주자고. 핫핑크죠. 색깔은 핫핑크죠. 왜요? 핫핑크 사나이의 색깔. 내가 그 무슨 프로그램에서요. 유재석이 빨간 양복 입고 나오는 거 보면은 기야망했던데. 그 핫핑크 중에서도 이 조명 아래 가면은 빛나는 야광 핫핑크 있습니다. 그걸로 추천합니다. 굉장히 환경 파괴적인 좋은 색깔입니다. 굉장히 세신된 색깔이네요. 예. 빨간색에서. 전에 김한길 때 말이에요.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바뀌면서 빨간색을 가져가니까 민주당이 낼름 파란색을 가져왔잖아. 그때 처음에 약간 거부감이 있었던 게 그쪽 계열의 당들이 다 파란색을 썼어요. 민정당도 그랬고 신한국당, 한나라당, 민자당 그리고 새누리당 전까지 다 파란색을 써서 그 파란색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노란색,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쪽에서는 뭐 녹색도 있고 요즘에 또 색깔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주황색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계열들이 썼는데 파란색이 가져오고 나서 보니까 이걸 그냥 파란색 요거는 좀 별론데 손혜원 의원 등의 손을 거치면서 뭔가 좀 세련된 느낌으로 단순하게 파란색만 그렇죠.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냥 파란색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계열로 뭔가 세련되게 만들어주니까 거부감이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파란색이 좋아진 거예요. 아, 그거 진짜 손혜원 의원의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이 방송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때 그런 얘기 한 적도 흰색을 썼잖아요. 참. 예. 어쨌건 이분들이 드디어 비대위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비대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는 일단 옥상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비대위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안상수 인천시장 출신 그 보훈상수 아니에요. 꼭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김갑수 하니까 김갑수 작가가 쓴 글을 다 모아서 악플을 다시는데 그 김갑수가 유명한 김갑수가 3명 있죠. 배우 김갑수가 있고 시인 김갑수가 있고 방송하시는 작가 김갑수가 있고 둘 다 직업이 공교롭게도 작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안상수도 그 안상수가 아닙니다. 이번에 창원시장 나갔다가 떨어진 그 무소속 그 보훈상수가 아니고 인천 말 안 먹었다고 유명하신 이분이 비대위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나 이게 진짜 이해를 안 돼. 비대위를 준비해야 되는 위원회가 또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비대위를 준비하는 위원회에 또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비대위 준비위를 구성하는 구성위원회를 만들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를 미치겠다. 근데 재밌는 게요. 여기에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준비위원장의 안상수, 다음에 이제 위원, 준비위원인 거죠. 이것도 웃긴다니까. 비대위도 아니고 준비위인데 위원이 또 있어요. 박덕흠, 다음에 김성원,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고요. 배현진, 진짜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 다음에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허남진 교수, 장영수 교수, 장호준 지방선거 낙선자 청년대표. 참